합성 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함수가 뭐였죠?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몇 번씩만? 딱 한 번씩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공역에 있는 원소는 여러 번 선택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정역에 있는 원소는 꼭 한 번씩 무조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것도 공역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x를 정의역, y를 공역, 실제로 함수값으로 선택된 애들을 치역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하나씩 연결되는 1대1 함수,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공역과 치역이 같기도 한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몰빵돼서 가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뭘 집어넣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 이렇게 총 4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오타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함성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내가 썼는데 오타가 있네요. 네, 봤을 때 그 미음과 비읍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밑에는 제대로 쓰여져 있는데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합성함수. 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합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물질 A랑 물질 B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C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도 뭐 할 거냐면 함수 두 개를 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섞을 거냐면요, F라고 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두 번째 G라고 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섞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그러면 F에 있는 스몰 x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에 있는 스몰 y에 이렇게 대응이 될 것이야. 그게 함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g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y라고 하는 집합에서 z라고 하는 집합으로 가는 거고, 얘가 g면 여기는 이 스몰 y가 여기는 스몰 z에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요 y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fx라고 표현할 겁니다. x가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y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z는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 y가 z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g의 y라고 표현하면 되죠. 맞습니까? g의 y인데 지금 여기 앞쪽에서 보면 y가 뭐랑 똑같다? fx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g의 y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g의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를 거치고 g를 거치는 게 아니라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x에서 z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는 스몰 x를 스몰 z로 보내는 함수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g.f라고 쓸 겁니다. 저 동글뱅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함수의 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하고 g 중에 원소에 누가 먼저 영향을 주죠? f가 먼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g가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스몰 x에서 스몰 z까지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g.f라고 써져 있잖아요. 거꾸로. f하고 g의 위치가 뒤바뀌었죠. 이유가 뭐냐면 저 맨 끝에 나와 있는 g의 fx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g.fx라고 쓸 거거든.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먼저 받냐면은 f의 영향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먼저 영향받는 녀석의 함수가 뒤쪽에 붙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f.g가 아니라 g.f가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함수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합성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다. g.f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고, 이 g.f에다가 스몰 x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g의 fx로 표현되는, 이것이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합성함수입니다. 개념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G.F가 합성하는 건데 G.Fx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냐면 G의 fx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온 함수값을 G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주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 근데 G.F하고 F.G는 안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게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먼저 받는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H.G.F는 H.G.F하고 같은데 뭐냐면은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연산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근데 저 순서가 H, G, F 이렇게 써져 있잖아. 저거를 내 맘대로 H랑 F랑 G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F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I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I는 다른 함수랑 다르게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Y에서 어디로 가야 될 거냐면 다시 Y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스몰 x가 이쪽에 있는 스몰 y로 f에 의해서 이동된다면 항등함수 i에 의해서는 다시 스몰 y를 또 그대로 스몰 y로 보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합성함수 이렇게 가는 녀석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i.f요. 왜냐면 먼저 하는 거를 뒤쪽에 써야 된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i.f는 결과적으로 x를 y로 보내니 뭐랑 똑같냐면 그냥 f하고 똑같은 겁니다. 항등함수 i는 합성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덧셈으로 봤을 때는 0을 더하는 거고 곱셈으로 봤을 때는 1을 갖다 곱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의 개념이 뭐다? 합성함수, 두 개의 함수를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fx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x제곱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x가 유리수면 마이너스 x고 무리수면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 써져 있는 f.f의 루트 3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f라는 함수 두 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합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함수 두 개가 합성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 누구의 영향을 먼저 받는 거냐면 뒤쪽에 f의 영향을 먼저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f의 루트 3부터 구해야 되는데, f라고 하는 함수는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따라 다를 것인데 루트 3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곱을 해야 되지. 그래서 f의 루트 3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3은 뭡니까? 유리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3을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표기 방식만 알면 합성함수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두 번째 7번 아직 못 넘어가겠구나. 역함수 배우고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를 해볼 개념은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역이 뭐죠? 역? 반대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는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 역함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미팅을 했는데 건방지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뽑았잖아. 그게 아니라 여건이 신장이 되었으니 분명 여자도 남자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함수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의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오직 한 번씩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집합 x 1, 2, 3 그 다음에 집합 y, a, b, c, d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만약에 1이 a를 택했고 2가 b를 택했고 3이 b를 택했다 라고 하는 함수가 f야. 그러면 반대로 가는 함수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려면 첫 번째 문제가 누구냐면 a죠. a가 바람둥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a가 1도 택하니까 2도 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누가 문제냐면 c랑 d가 문제죠. 왜냐면 c하고 d가 아무도 선택을 안 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어디까지는 맞춰놔야 될 것 같냐면, 예를 들어 요렇게까지는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요렇게. 그래서 1이 c를, 2가 a를, 3이 b를 택했어. 그러면 a는 누구를 택하면 돼? 2를 택하면 되고, b는 3을, c는 1을 택하면 되지. 만 또 누가 문제야? d가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d가 선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d를 없애줘야 됩니다. d가 없어야 돼. y에. 그래서 이런 상태의 f가 있을 때에만 반대로 가는 역함수라고 하는 f 인버스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상태가 뭡니까? 1대1 대응이죠. 하나가 하나씩 연결이 되기도 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는데,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중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주는 함수 f에 대해서만 반대로 돌아오는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림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 f, 여기는 요 스몰 x가 여기는 요 스몰 y로 이렇게 대응이 될 때, 반대로 이렇게 오는 함수 y에서 x로 오는 함수는 거꾸로 어떻게 될 거냐면 y를 x로 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 f 인버스라고 부를 것인데, 지금 이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죠. 왜냐면 f에 의해서 스몰 x가 스몰 y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y는 누구를 타고 오는 거냐면 f 인버스를 타고 다시 x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f 인버스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y는 fx니까 f 인버스의 f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f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합성함수 형태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도트 f의 다시 x가 되는데, 여기 처음에 있었던 x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항등함수 i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뭘 집어넣든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란색 형광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결과가 뭐냐면 항등함수 i와 f 인버스 도트 f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 항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혹은 f 인버스하고 f를 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항등함수 i가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f는 x를 y로 보내는 함수라면 f의 역함수 인버스는 거꾸로 y를 어디로 보내는 거다? x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역함수는 어떤 함수다? 반대로 뒤집어주는 함수다.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다.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경우에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경우에만 뭘 생각할 수 있다?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 실수 전체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 혹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y축의 수직인 선을 갖다 그어가지고 오직 한 번만 만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x하고 y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x가 y로 가던 게 y가 x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식에서 x하고 y를 바꾸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대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대해 대칭인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는 2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는요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6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y는 2x잖아. 역함수를 만들려면 x하고 y를 바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x는 2y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면 y는 2분의 1 x가 되고 얘가 바로 f 인버스 x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맞나 확인을 해보자. f가 1을 2로 보낸 함수였거든. f 인버스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 나오겠죠. 2분의 1 x니까. f 인버스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맞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은 뭘 바꾼다? x하고 y를 바꾸는 것이다. x하고 y를 바꾸면 역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대칭이동의 관점에서는 어디에다 대칭시키는 거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많이 활용될 건 fa가 b라고 하면 거꾸로 f 인버스 b는 어디로 간다? a로 가는 것이다. f가 a를 b로 보내면 인버스는 b를 a로 보내는 함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이야기 f 인버스하고 f를 합성하면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둘 다 뭐가 만들어진다? 항등함수 i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인버스는 어쨌든 뒤집는 거잖아.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not p의 다시 또 부정 not p는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f의 인버스의 인버스도 다시 뭐가 되는 거다? f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g.f의 인버스 합성함수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g.f면 이게 f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g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f 먼저 가는 거죠. 뒤쪽에 있는 거 먼저라 했잖아. 합성함수에서. 그래서 이게 그림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y에서 z로 가는 함수 g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함수 y에서 x로 가는 함수 f 인버스 z에서 y로 가는 함수 g 인버스 그리고 한 번에 x에서 z로 이렇게 가는 함수는 합성해가지고 뭐가 될 거냐면 g.f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z에서 x로 가는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g.f라고 하는 함수의 인버스가 되는 건데 근데 얘가 뭐부터 가는 거냐면 g 인버스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가는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에서는 먼저 가는 걸 뒤에다 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때는 둘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에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fx가 ax 더하기 b야. f 인버스 6이 4고 f 인버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y는 ax 더하기 b니까 x하고 y를 갖다 바꿔가지고 역함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6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고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a하고 b를 갖다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긴 할 거거든. 근데 매우 귀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게 이겁니다. 자, f가 a를 b로 보냈다는 건 f의 인버스의 관점에서는 누가? b가 어디로 대응된다? a로 대응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지금 F 인버스가 6을 4로 보냈다는 거는 F의 관점에서는 4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6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F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1을 어디로 보낸다? 마이너스 4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F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fx는 ax 더하기 b고 f4는 4a 더하기 b고 얘가 6이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이고 얘가 마이너스 4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5a가 12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계산하면 8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역함수의 개념만 알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 y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2x 더하기 1인데 물론 이렇게 생긴 건 알지만 전체 다 갖다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정의역에서 1에서부터 4까지만 갖다 그리는 거지.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가 뭘 이뤄야 된다고? 1대1 대응을 이뤄야 된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하나씩 연결이 되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가 x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 파랑이가 a에서부터 b까지를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가 4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fx가 2x 더하기 1이니까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a, f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는 b. 그래서 f1은 뭐냐면 x 대신에 1 집어넣는 거니까 3. f4가 뭐냐면 x에다 4 집어넣는 거니까 9. 그래서 a는 3, b는 9.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가봅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가 저렇게 생겼을 때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9번 문제는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역함수 어떻게 찾으라고? x하고 y 바꿔서 찾으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y는 ax-4라고 하는 함수인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하고 y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가 ay-4가 되는 거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ay가 x 더하기 4가 되는 것이고 양변 a로 나누면 y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4를 우리가 만든 게 뭐가 되는 거냐면 f 인버스 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a가 4가 되고 a가 4니까 b는 4분의 4니까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4, b는 1. a하고 b 두 개 갖다 곱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9번이었고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인데 역함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f 인버스 도트 g의 a인데 이거는 어쨌든 표기 방식이 f 도트 g의 x라면 뒤에 거 먼저 해서 f의 gx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 도트 g a니까 얘가 f 인버스의
GA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GA가 뭐냐면요. GX가 X-2니까 얘는 F 인버스에 GA는 X 대신에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F 인버스 A-2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 F의 역함수에다가 A-1을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왠지 또 생각나는 풀이 방식은 fx가 y는 3x-6이니까 x하고 y를 바꿔서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a-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숨 막혀. a를 찾는다. 인데 그렇게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이게 의미상 f 인버스가 a-1을 2로 보냈다는 거는 f의 2가 어디로 간다? a-2가 된다.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a-2가 나온다. 그 다음에 fx가 3x-6이니까 거기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6 빼기 6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3분의 1x-5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역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분의 1x-5 이게 f죠. 역함수 만들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라? x하고 y를 바꿔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1 y-5가 되고요. 3분의 1 y가 x 더하기 5가 되고요. 3을 갖다 곱하면 y는 3x 더하기 15가 됩니다. 이게 바로 f 인버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니까 원래 있었던 3분의 1x-5와 3x 더하기 15의 교점을 찾는 거고 15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20 3분의 1 x를 반대로 넘기면 3분의 8x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0에다가 8분의 3을 갖다 곱하는 거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5에다가 2분의 3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요. f 위의 점이기도 하고 f 인버스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시면 y좌표 역시 2분의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2번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함수. 자, y는 절대값 3x-2는 나눠집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지냐면 3분의 1을 기준으로. 왜냐면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3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3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 절대값 3x-2가 그대로 3x-2가 나오는 거고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왜냐면 3x-2가 음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죠. 짠. 여기 3분의 2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2를 그 다음에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갖다 그렸다. 그런데 여기는 요 직선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3 얘는 기울기가 m인데 m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날 겁니다.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2면 m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거하고 저기 있는 저 y는 절대값 3x-2가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대충 그린 그림보다 기울기가 클 때는 무조건 만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기울기를 작게 해서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언제냐면 요때 아닌가요? 어디 지날 때? 3분의 2, 0를 지날 때. 누가?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그러면 얘가 지난다는 이야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0은 3분의 8m 마이너스 3이고 3분의 8m은 3이니까 m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분의 9가 되겠죠. m이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제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안 만나죠. 맞습니까?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여기까지 안 만나요. 기울기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까지. 왜냐면 저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랑 평행하거든. 근데 기울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3보다도 더 작아지게 된다면 파란색 직선이 위로 올라와서 결국 만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m이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기본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